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벽돌과 시멘트로만 지어진 집이 있고, 또 어떤 집은 한 사람의 평생, 희생과 눈물, 그리고 조용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두 번째에 가깝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와 함께 지내며 평온한 노년을 꿈꿨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집을 팔아 돈을 나누자고 말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만 단 하나의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은 가족을 놀라게 했고 이웃의 시선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에 대한 경고이면서도 끝까지 집과 기억을 지켜내는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제 이름은 김연심, 68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단층 주택에서 삽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지냈지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곧 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우, 그리고 손자 지호가 함께 들어왔거든요. 처음엔 참 기뻤어요. 저녁마다 밥 짓는 소리, 아이 웃음소리. 아, 그래. 노년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가 이 집에서 조금씩 불편한 존재가 되어 가는 걸 느꼈습니다. 지유는 겉으로 뭐라 하지 않아요. 다만 접시를 탕하고 내려놓는 소리, 제가 기침을 하면 살짝 찌푸리는 얼굴, 설거지를 막 끝낸 그릇을 다시 쾅쾅 정리하는 손길. 그런 사소한 것들이 바늘처럼 콕콕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지쳐 돌아와 휴대폰만 보곤 했고 지호도 자라면서 할머니 말이 길다. 라는 엄마의 말을 배운 듯 점점 제 곁을 떠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조기구이, 오이 무침, 모두가 좋아하던 소박한 반찬들. 지유야, 밥 먹자. 민수가 먼저 내려오고 지유가 휴대폰을 보며 따라 앉았습니다. 한두 젓가락 뜨던 지유가 한숨을 쉬더니 마치 가벼운 제안을 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이 집 팔고 돈 나누면 어떠세요? 어머니 아직 건강하시니까 가까운 원룸 전세 얻어 편히 지내시고요. 저희도 전세금 보태서 내 집 마련하고 가게도 좀 키우고요. 젓가락이 제 손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은 벽과 지붕 이상이었습니다. 젊은 날 무에서 유를 만든 자리, 남편이 병으로 기울 때 밤을 지새우던 자리, 지호가 비틀비틀 첫발을 떼던 마룻바닥, 그 모든 시간이 겹쳐 있는 우리의 집이었거든요. 민수는 말이 없었고 지유는 더 분명하게 덧붙였죠. 어머니도 불편하시잖아요. 좁고 오래됐고 팔면 어머니도 현금 생기고 저희는 도약할 수 있고요. 다 윈윈이죠. 저는 지유를 오래 바라보다가 민수를 보았습니다. 내가 비바람 속에 끌어안고 키우던 그 아이가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그래, 팔자. 지유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요? 응,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제가 가리킨 곳은 거실 벽에 낡은 결혼사진. 먼지가 앉았지만 반듯하게 걸린 사진이었죠. 한 달 후에 팔자. 그동안은 내가 정리 좀 하고 오래된 친구들 인사도 다니고 이 집에서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도장 찍자. 지유는 잠깐 인상이 굳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하니가 속마음이겠지요. 민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침대 및 나무 괴짝을 꺼냈죠. 그 안엔 오래전 통장, 젊은 날의 편지들, 그리고 등기 권리증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 제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던 우리 집의 이름이 적힌 한 장의 종이.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킨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스듬히 쓸고 지나갈 때 저는 뜰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앉아 난간에 걸린 다육이를 만지던 풍경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이 집은 우리의 젊음이 실패가, 화해가, 약속이 켜켜이 쌓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오래 묵은 적금 통장을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노년의 알뜰함으로 모인 몇 장의 수표, 그리고 등기증,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던 제 안전핀 같았죠. 며칠이 지나자 지유는 갑자기 다정해졌습니다. 상냥한 목소리, 싱긋 웃음, 어머니가 최고예요 같은 말들. 저는 웃어 주었습니다. 속으로는 씁쓸한 미소였지만요. 그날 오후 저는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남편과 인연이 있던 법무사 김 실장에게 실장님, 제 조건을 공증해 주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문서를 공개해 주세요. 그 문서의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팔더라도 그 돈은 어른들 몫이 아니라 아이들, 지호와 외손녀에게 균등 분할하여 각자 이름의 통장으로 묶어둔다. 그리고 남은 몫은 내가 결정한다. 내 거주권은 생전에 유지한다. 누구도 강요하지 못한다. 일주일 뒤 지유는 베란다에서 민수를 붙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바람 같은 소리만 들었지요. 왜 한 달이야? 어머님이 마음 바꾸면 어쩌려고. 조금만 기다려. 기다리다간 기회 놓쳐 등기 어머님 혼자 이름이라던데. 그날 밤 저는 등기증을 꺼내 다시 보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되뇌던 말이 귓가에 들렸지요. 내가 없어도 집만은 네가 지켜.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유에게 말했습니다. 주민센터 좀 가자. 서류 알아볼 게 있어. 지유의 눈빛이 번쩍했습니다. 네, 제가 모실게요. 주민센터에 도착하자 저는 말했죠. 너는 밖에서 기다려. 금방 끝나. 지유는 망설였지만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저는 오래 아는 토지주택 담당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문서에 도장을 받았죠. 집을 팔 경우 매각대금 전액의 우선 배분은 손주 이인에게, 손주 통장 본인 명의 예치, 미성년 기간 임의 인출 금지, 자녀 금액은 매도인인 본인, 김현심, 이 결정, 본인 종신 거주권 명시, 상속 증여 분쟁 대비 의사 확인서 첨부. 도장을 받자 심장이 차분해졌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자 지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벌써 끝났어요? 뭐 해요? 제가 서류 들까요? 괜찮아. 아직 도장 안 찍었고 절차만 물었어. 돌아오는 스쿠터 뒤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아이들부터 지킨다. 둘째, 내 거주권을 지킨다. 셋째, 검은 욕심을 비추는 거울 하나를 식탁에 올려둔다. 저녁을 차려놓고 모두가 앉았을 때 저는 조건을 말했습니다. 팔자고 했지. 좋아. 단 하나. 팔아서 들어오는 돈은 지호랑 외손녀 이름으로 반반. 나는 뒤마당 작은 방만 고쳐서 살겠다. 나머지는 내가 쓸지 말지 내가 정한다. 젓가락 소리가 멎었습니다. 지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저는 지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호야, 기억해. 어른들이 가진 걸 나누는 방식이 다 옳은 건 아니야. 네가 사람답게 사는 게 진짜 몫이란다. 그날 밤 방문 너머에서 지유의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만만한 분 아니야. 다 챙겨놨어. 이러다 빈손 되는 거 한순간이야. 저는 창문을 닫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분노 대신 결심이 남았어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 아이들 통장 2개를 만들었습니다. 예치 조건을 걸고 수탁 메모를 남겼죠. 김현심 사망 시 지정 보호자 동시 서명 필요.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 꽤 단단해졌네. 며칠 뒤 저는 복지관에서 자원하는 친구 박 팀장을 만났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노인 임시거주 시설도 미리 알아봤습니다. 박 팀장, 당장 갈 건 아닌데 혹시 내가 떠나야 할 때가 오면 연락할게.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언니, 왜 떠나요? 저는 웃었습니다. 떠나지 않으려고 준비하는 거야.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드디어 마지막 주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닭강정을 튀기고 미역국을 끓이고 식탁을 반듯하게 차려놓았습니다. 모두가 앉자. 저는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일 공증하러 가자. 대신 둘 다 이 문서에 서명해. 매각대금은 손주 둘에게 균등 분할. 나는 뒤뜰 별동의 종신거주. 분쟁 시 전액 사회복지법인 기부. 싫으면 안 판다. 그대로 살 거다. 집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민수의 손등에 파란 혈관이 도드라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정한다. 그 순간 쿵, 방문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지유가 현이증을 일으켜 바닥에 쓰러진 겁니다. 민수가 허둥지둥 베니일9를 누르고 저는 지유의 손을 붙잡고 지유야 괜찮아 를 연달아 되뇌었습니다. 구급차가 골목을 울리며 들어왔고 이웃들이 대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족부터 살리고 보자. 응급실에서 한참이 지나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심한 탈진과 저혈압입니다.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네요. 며칠 안정이 필요합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우리는 하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을 팔자 말자가 잠시 사라지고 제 눈앞에는 한 사람의 약해진 등만 보였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욕심이 과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다는 게 때론 욕심과 무서움이 엉키지. 괜찮다. 지금 알았으면 됐다. 그날 새벽 병실 창문엔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결심을 바꾸었습니다. 팔지 않는다. 다만 규칙을 만든다. 뒷마당에 내 방을 짓고 함께 사도해 서로의 선을 지키며 산다. 집은 지키되 사람도 지킨다. 그리고 내일 아침 아이들 통장에 첫 이체를 하자. 이 집의 첫 번째 주인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이니까. 비가 그친 다음 날이었습니다. 마당에 물기가 반짝였고 하늘은 한 톤 맑아 보였지요. 저는 대문을 살짝 열어두고 작은 결심 하나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장님, 뒤뜰에 작은 별채 하나만 지어주세요. 크지 않아도 돼요. 동네 인테리어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창 하나,
단열 잘하고 지붕은 비 안 새게, 창은 남쪽으로. 저는 덧붙였습니다. 안쪽에 책장 하나, 작은 라디오 놓을 선반도요. 며칠 뒤 뒤뜰에 노란 합판이 세워지고 망치 소리가 덜컥덜컥 울렸습니다. 지유는 병원에서 돌아와 창밖으로 공사를 한참 바라봤지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알겠더군요. 어머니, 정말 여기서 끝까지 사시려는구나.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살자. 다만 규칙은 지키자. 첫째, 돈 얘기는 아이들 앞에서 하지 않는다. 둘째,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한다. 셋째, 집 문제는 어른인 나의 말을 최종으로 한다. 지유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는 한 발짝 물러서서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 안도와 미안함, 그리고 아주 조금의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주, 저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창구에 앉아 천천히 말했지요. 손주 2명 이름으로 적립식 통장, 자동이체 해주세요. 매월 10일, 금액은 이만큼. 창구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지정인 출금 제한 걸어드릴까요? 네, 성인 전까지 임의 인출 금지. 보호자 공동 동의 필요. 도장을 꾹 눌러 찍으면서 제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골목 어귀에 이웃분들이 모여 있었지요. 연심이모, 별채 짓는다며? 잘했어. 어른은 따로 쉴 방이 있어야지. 저는 웃으며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한때는 떠날 준비도 했는데 이젠 머무를 준비를 해보려 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 김이 피어올랐고 조용히 젓가락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유야. 네, 어머니.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은 날에는 말만 하지 말고 손 하나 더 보태. 그게 더 오래가. 지유가 멈칫하더니 싱크대 쪽으로 가서 그릇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쾅 하고 내던지던 예전의 손길이 아니었지요. 그날 밤 민수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별채 공사를 지켜보다가 아들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엄마, 왜? 미안해. 한마디가 청은망은처럼 떨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사과는 다음 선택으로 증명하는 거야.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호를 지키는 아빠가 될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주 오래 묵은 돌멩이를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전에 문의하신 임시 거주권은? 괜찮아요. 제가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도 혹시 몰라 연락망은 남겨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떠날 준비도 해봤으니 이젠 머물 준비도 할 차례. 오후엔 법무사 사무실에 들러 제 문서에 추가 조항을 붙였습니다. 본인 사망 시 주택은 법정 상속 절차를 따르되 분쟁 발생 시 전액을 공익법인에 기부한다는 희망신탁 각서. 김 실장이 웃으며 말했지요. 선생님, 이건 사람을 지키는 장치네요. 네, 집이 사람이 되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요. 며칠 뒤 별채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문을 연 순간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작은 책장, 라디오 선반, 둥근 스탠드 조명. 창을 열면 남쪽 햇살이 마루 끝에 걸리고 라디오에선 오래된 트로트가 낮게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내 마음의 현관. 밤이 깊어질수록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맨 아래 칸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지요. 누렇게 바랜 필체, 연심에게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정리를 하던 날, 눈물에 번진 손으로 어딘가에 넣어둔 그 편지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창호지에 꾹꾹 눌러 쓴 글자들. 연심아, 이 집은 네가 지켜라. 내가 못한 말은 언젠가 네가 알게 될지도 모르겠다. 미안하다. 그러나 나의 선택이 너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글자마다 먹물이 아닌 무게가 묻어 있었지요. 저는 편지를 접어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읽자. 지금은 오늘의 일을 먼저 마치기로 했어요. 사는 일을. 그 주말 동네 어르신 모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연심 이모, 책 읽는 모임 새로 열었어. 오실래요? 그럼요. 저 소설 좋아해요? 우리는 마루에 앉아 각각 찻잔을 들고 책을 펼쳤습니다. 읽고 나누고 웃고 잠깐 울기도 했지요. 함께하는 시간이 집을 더 집답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집 문제? 더는 얘기하지 말자. 아이들 통장, 엄마 방, 다 그대로. 나도 지우도 동의서에 사인할게. 지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 배우고 있을게요. 사람을요. 그날 밤, 비밀 하나가 또렷해지려는 예감이 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제 안에 누군가가 말했거든요. 며칠 후였습니다. 오전 햇살이 부엌 바닥에 네모로 떨어질 때 대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증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정중한 중년 남자가 고개를 숙였지요. 검은 서류 가방, 반듯한 말투. 몇 년 전 고인이 되신 남편분과 관련된 유서성 문서가 하나 발견돼서요. 보관고 정리 중에 뒤늦게 나왔습니다. 직접 전달하라는 기록이 있어 오늘 가져왔습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열어도 될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거실로 들어와 문서를 펼쳤습니다. 두툼한 종이 한 묶음, 맨 앞장엔 남편의 필체가 정확히 살아있었습니다. 나는 김도윤, 병상에서 나의 사정을 밝히며 한 사람에 대한 마음을 기록한다. 그리고 한 줄. 민하의 민하이, 내 피를 나눈 아이. 부디 그의 삶을 지켜봐 달라.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글자들이 순간 물속의 물고기처럼 흐릿해졌다가 다시 또렷해졌지요. 저는 천천히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노래가 멎은 듯했고 마당의 바람소리마저 먼 데로 밀려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골목 카페 앞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민수가 누군가와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 39이나 40 즈음의 남자. 차분한 눈, 조금은 마른 체격. 그때는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서 속 이름을 가만히 중얼거려 보았습니다. 민혜. 어딘가에서 들었던 발음. 어디서였을까요?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연심아, 오늘은 이 집을 먼저 보자. 제 아내 어른이 저를 다독였지요. 그날 오후 별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얀 벽에 나무결이 살아있는 선반, 작은 창회, 곱게 달인 커튼, 문간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작은 목각 의자를 가져다 두었습니다. 해질녘,
저는 별채에서 첫 차를 끓였습니다. 향이 천천히 번졌고 저는 아주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며 지호가 얼굴을 내밀었지요. 할머니, 여기 할머니 방이야? 응, 할머니가 마음 쉬는 방. 그럼 나도 가끔 쉬어도 돼? 그럼 단 들어올 땐 노크. 지호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네. 밤이 되면 별채는 작은 등 하나만 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옛 성우 낭독이 흘렀고 창밖에서 매미가 울었습니다. 저는 무릎 담요를 펴고 무릎 위에 작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집은 지켰다. 사람도 지키는 중이다. 그 즈음 민수는 퇴근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허겁지겁 들어오던 발걸음이었는데 요즘은 현관 앞에서 한 번 숨을 고르고 들어왔지요.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이 결심을 하면 발걸음부터 달라진다는 걸요. 하루는 민수가 제 옆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엄마, 혹시 내가 엄마한테 말하지 못한 일을 말해도 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줄게. 판단은 나중에 할게. 오늘은 들어주는 날. 민수는 손가락을 맞물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요. 엄마, 나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뭔가를 들었어. 정확하진 않아. 그런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누군가가 있을지도 몰라.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종이 울리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사실이라면 우리가 맞이하면 된다. 민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안 무서워?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 거짓이 무서운 거야. 사람은 맞이해보면 알지.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다시 남편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나의 선택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늦었지만 내가 상처 대신 의미를 남겨볼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 갔습니다. 콩나물, 대파, 두부, 그리고 작은 꽃다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일부러 한 블록 더 돌아 걸었습니다. 거기엔 제가 가끔 들르는 작은 국수집이 있거든요. 그 앞을 지나는데 주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마른 체격, 차분한 눈, 또렷한 목소리. 어머니, 또 오셨어요? 다음엔 냉면 드셔보세요. 제가 잘해요. 저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낯익은 울림이 퍼졌지요. 하지만 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요.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녁, 온 가족이 앉았습니다. 상 위에 콩나물국, 계란부침, 김치전. 지우가 작은 접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접시 조심했어요. 들었어. 접시는 조심하는 손이 오래가. 우린 모두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에는 새로 생긴 합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좀 돼? 돼. 나랑 한 군데 같이 가줄래? 그러자. 지우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저는 집 지킬게요. 밤, 별채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라디오는 아주 작게 제가 좋아하는 낭독을 틀고 있었지요. 저는 속마음을 꾸밈없이 공책에 적었습니다. 문을 연다. 맞이할 준비. 두려움은 줄이고 사실은 밝히고. 집은
오늘도 사람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내일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 나의 집, 나의 아이들, 나의 미래의 가족을 위하여.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고 공기가 얇게 차가웠습니다. 민수가 말했지요. 엄마, 같이 가요. 우리는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갔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횡단보도를 지나 시장 입구를 돌았지요. 그리고 어제 스쳐 지나갔던 그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작은 국수집, 유리문을 밀자 국물 냄새가 따뜻하게 올라왔습니다. 주방 쪽에서 마른 체격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분한 눈, 선한 인상. 어서 오세요. 민수가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남자는 앞치마 끈을 고쳐 메고 나왔습니다. 네, 이쪽으로요. 우리는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참 말문을 못 열고 있다가 민수가 신분증 크기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희 아버지 김도윤 이름 혹시 나치그세요? 남자의 눈빛이 아주 잠깐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 미네입니다. 가게의 소음이 멀어졌습니다.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끓는 냄비의 숨, 종업원이 내는 나왔습니다. 같은 외침이 모두 멀리. 제 귀에는 그 한마디만 남았습니다. 민하애. 민하애 씨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출생증명 사본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름, 아버지랑 칸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흐릿하지만 남편의 수표 영수증, 가끔씩 돈을 보낸 내역, 규칙적이지 않았지만 끊긴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목이 막혔습니다. 민하애 씨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찾아오면 인연이고 아니면 그걸로 된 거다라고요. 뜨거운 멸치국수 2그릇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민하애 씨가 말했지요. 정신이 없으시죠? 그래도 조금 드세요. 진정이 됩니다. 저와 민수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겨우 숨이 정리되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아니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미나애 씨가 웃었습니다. 제가 형인가요? 동생인가요?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지요. 태어난 해로는 형이 맞아요. 그럼 편하게요. 형이면 형. 짧은 농담 뒤에 침묵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가 기제사예요. 남편 제사. 혹시 와 주실 수 있나요? 미네 씨가 잠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숨을 골랐고 아주 천천히 눈을 들었습니다. 가도 될까요? 오셔야죠. 당신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우리는 1시간쯤 더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채우기보다 빈틈을 인정하는 쪽을 택했지요. 헤어질 때 민하애 씨가 가게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이모,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어머니로 하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뭘? 엄마가 문을 열어줘서. 저는 대답 대신 그의 손등을 살짝 쳤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맞이하는 법을 잊지 말자. 그날 저녁 저는 지유에게 발만큼의 사실만 말했습니다.
다음 주 손님이 와. 지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요? 가족, 사연이 있는. 지유는 아무 말 없이 접시를 더 닦았습니다. 이번엔 조용했습니다. 물소리만 일정하게 흘렀지요. 밤, 별채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낭독 프로그램이었죠. 주제는 집, 그리고 그 집에 늦게 돌아온 사람. 기이하게도 바로 오늘 우리 이야기 같았습니다. 저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오늘 문을 열었다. 문이 집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문을 열려는 사람이 집을 완성한다. 기제사 날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장을 보고 탕을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민수는 상을 닦고 지유는 나무를 묻혔습니다. 지호는 제 옆에 찰싹 붙어서 젓가락 배달을 했지요. 할머니, 이건 어디? 그건 어묵 옆에. 알겠어? 문이 울렸습니다. 띵동. 제가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애 씨가 흰 셔츠에 검은 재킷을 걸치고 서 있었습니다. 손엔 국화 한 다발, 바로 그 옆에 작은 과일 상자. 들어오너라. 그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낯선 사람을 맞이하는 집의 공기가 한순간 두꺼워졌다가 이내 풀렸습니다. 영정 앞에서 미애 씨는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첫 절은 길었고 두 번째 절은 더 길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리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향을 다시 살피며 속으로 말했지요. 잘 봐요. 당신이 못 보던 장면. 오늘은 내가 보여줄게. 상 위에 둘러 앉았습니다. 민수와 지유가 서로 자리를 비켜주었고 미나혜 씨는 끝자락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은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나는 집이야. 밥 먹을 때는 고성방가 금지, 불편한 말도 잠깐 금지. 지호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웃는 말은 해도 돼? 그건 무제한. 우리는 천천히 먹었고 아주 천천히 말을 섞었습니다. 민수는 미애 씨에게 물었습니다. 형, 일은 괜찮아요? 네. 아침 장사 가세요? 점심 지나면 조금 한가해지고요. 지유가 작게 물었습니다. 가게. 혼자 하세요? 네. 예전엔 어머니가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혼자. 지유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제게만 보이는 작은 파문. 저는 그 흔들림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속도로 의미에 도착해야 하니까요. 제사가 끝나고 상을 내렸습니다. 민수는 지호와 뒷마당으로 나가 연을 들고 뛰었고 지유는 부엌에서 뒷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남아 미나혜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 집은? 저는 벽의 사진을 한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팔지 않기로 했어. 대신 규칙을 만들었지. 아이들 목, 내 거주, 분쟁 없는 합의. 그리고 당신에게도 자리가 있어. 미애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요? 응, 뒷마당. 네가 오면 거길 같이 가꾸자. 네가 잘하는 게 국물이면 나는 마늘 까줄게. 이 집엔 너의 손맛도 들어와야 해. 그 순간 발걸음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 입구에 서 있던 지유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두 손을 모았고 눈을 낮추었습니다. 형, 아니 형부라고 해야 하나요? 저 죄송합니다. 미나혜 씨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유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이어서 말했지요. 몇 해 전 노점할 때였어요. 제가 자리를 침범했고 말을 막 했어요. 그때 그 국수 사장님이 형부셨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정말 무례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방 안 공기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나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났어요. 저도 그날 예민했습니다. 지유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제가 배울게요. 사람을.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양쪽이 다 하는 거야? 받는 사람도 사과를 해야 해. 받겠다고. 미나엘 씨가 그제야 웃었고 지유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뒷마당에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한 고비 넘겼네요. 고비는 늘 있지. 다음 고비는 뭘까요? 저는 하늘을 보고 대답했습니다. 건강, 그리고 돈 소리 말고 사람 소리로 사는 거. 며칠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하루를 했지요. 그런데 삶은 늘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검진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정기 검진 일정이 도래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초음파를 찍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지요. 간에 작은 결절이 보입니다. 크기는 크지 않은데 추가 검사를 합시다. 그 말이 마치 반쯤 열린 창으로 찬바람이 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라디오를 끄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민수가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 어디 불편해요? 괜찮다. 괜찮다는 말, 오늘은 좀 약하네요. 저는 결국 짧게 털어놓았습니다. 추가 검사가 있대.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일 같이 가요. 다음 날 민수와 지유 그리고 미나엘 씨까지 병원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의 침묵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고마웠습니다. 시끄럽게 위로하지 않는 침묵의 힘. 검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지유가 뜨끈한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미나엘 씨는 단팥빵 하나를 말없이 제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걷자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사흘 뒤. 그 사흘은 길었습니다. 별채에 앉아 저는 두려움과 평정 사이를 오갔습니다. 공책엔 이런 문장이 늘어났지요. 두렵다. 그래도 혼자가 아니다. 집은 그냥 짓는 게 아니다. 사람이 와서 집이 된다. 사흘 뒤 오후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결과 확인 바랍니다. 우리는 병원에 갔고 의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결절은 양성으로 보입니다. 크기도 작고 주기적으로 관찰만 하면 됩니다. 숨이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며 어깨에 힘이 풀렸고 지유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민하혜 씨는 조금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만으로도 저는 가족을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말했습니다. 다음 주 뒤뜰 공사 조금만 더 하자. 민수가 웃었습니다. 뭘 더요? 작은 비가림, 그리고 벤치, 둘이 앉아서 말할 자리. 그 주말 우리 넷은 땀을 흘렸습니다. 미네 씨가 목재를 자르고 민수가 볼트를 조이고 지유가 사포질을 하고 저는 차를 끓였지요. 벤치가 완성되자 지호가 먼저 앉았습니다. 여기 내 자리. 제가 웃었습니다. 아니, 우리 자리. 해질녘 네 사람이 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나무잎을 스쳐갔고 라디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소리 없이 말했지요. 집은 오늘도 한 칸 자랐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집의 약속을요. 서류 말고 입으로 하는 약속.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입의 약속은 마음에 새겨지거든. 우리는 한 줄씩 말했습니다. 민수, 돈 얘기보다 사람 얘기 우선. 지유, 불편은 말로 쾅소리 말고. 민하에, 오는 사람 반갑게, 가는 사람 편안하게. 저, 아이들 이름으로 시작해서 어른의 등으로 끝나게. 짧게, 단단하게. 그렇게 3부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밤하늘이 내려왔고 별채의 전등이 작은 둥근 빛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공책을 펴고 마지막 한 줄을 더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새로운 성씨가 한자 더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 마음엔 새로운 자리 하나가 더 생긴다. 아침 시장은 늘 시끄럽습니다. 생선 손질 소리, 야채 좌판의 비닐 소리, 사람들 말소리, 그리고 소문. 오늘 소문은 우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 팔려던 거 취소했대. 아니야, 숨은 사정이 있다더라. 남편 쪽 다른 가족이 나타났다던데. 말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소문은 언제나 앞서 달립니다. 사실은 늘 뒤따라 오고요. 집에 돌아오자 지유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장의 소문이 좀 났어요. 저는 물을 드며 대답했지요. 나면 어때? 우리는 약속만 지키면 돼. 그날 저녁, 우리는 식탁 회의를 열었습니다. 초를 하나 켜고 종이를 한 장 깔았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지난번 입의 약속을 오늘은 서류로 만들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읽히는 약속으로. 민수가 문장을 적었습니다. 번호를 달아 짧고 단단하게. 집은 판다 안 판다를 돈으로 정하지 않는다. 살 사람, 지킬 사람, 살아낼 사람으로 정한다. 어머니의 거주권은 평생 누구도 침해하지 않는다. 팔든 안 팔든 아이들 몫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분쟁은 소리가 아니라 서류로. 외부 가족 미네에게는 문을 열되 욕심의 문은 닫는다. 소문에 답하지 않는다. 다만 행동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한 줄씩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지호도 따라 읽었습니다. 소문에 답하지 않는다. 웃음이 났습니다. 웃음은 서명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음 단계는 공식화였습니다. 구청 민원실. 문을 밀자 서류 냄새가 났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지요. 민수가 서류 봉투를 들고 저는 작은 손가방을 꽉 잡았습니다. 지유가 옆에서 숨을 고르게 도와주었습니다. 천천히요. 어머니.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수가 말했다. 거주권 등기, 사용승 낙서, 가족 간 합의서 공증, 그리고 증여 금지 특약 첨부요. 직원이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입의 약속은 이치니까요. 우리는 증빙을 냈습니다. 등기부, 가족관계증명, 합의서, 민회에 서면 확인서도 있었습니다. 상속이나 지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의 자리를 주기적으로 나누어 가진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문장이네요.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삶으로 쓴 문장이에요. 도장을 찍고 수수료를 내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민원실을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웃 박 여사,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어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집 문서 좀 정리하러요. 그분이 빙긋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소문은 그냥 바람이에요. 문서는 벽이고요. 복도를 내려오며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큰 산 넘었습니다. 산은 아직 많지. 그럼 오늘은 첫 봉구리. 집에 돌아와 합의서 사본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현관 옆 눈에 잘 띄는 곳. 지우가 물티슈로 유리를 닦아주었습니다. 지호가 그 앞에서 구호처럼 읽었습니다. 소문에 답하지 않는다. 저는 박수를 3번 쳤습니다. 합의의 성공. 그날 밤 첫 번째 균열이 왔습니다. 문자가 왔지요. 발신이는 사촌. 짧은 문장. 이모, 듣자 하니 다른 가족이 나타났다면서요. 그래서 집을 못 판다던데 공평은 하셔야죠. 짧은 문장 뒤에 긴 의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답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합의서 사진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공평합니다. 다음 날 시장에서 귓속말이 더 커졌습니다. 그 집 결국 문서까지 했다더라. 그럼 이제 못 팔아. 아니, 그게 아니고.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어쨌든 엄마가 왕이라더라. 마지막 문장이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가 왕. 오늘 저녁 반찬은 왕만두로 하자고 저는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왕만두가 올랐습니다. 지호가 환호성을 질렀지요. 진짜 왕. 우리가 젓가락을 들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문을 열자 문 앞에 2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미네와 미네의 지인, 단정한 여자분. 미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실례죠? 오늘은 소개를 하고 싶어서요. 가게를 같이 보는 선영이에요. 여자분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신발을 가지런히 놓게 했습니다. 식탁의 왕만두는 5개가 더 쪄졌고 국그릇은 2개가 더 놓였습니다. 가족의 숫자는 이렇게 부드럽게 늘어납니다. 식사 후 차를 올렸습니다. 선영 씨가 말했다. 어머님, 오늘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으러 왔어요. 가게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미루고 있어요. 혹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민수가 바로 반응했습니다. 상가 임대차는 법이 있어요. 갱신 요구권, 차임 증감 범위, 묵시적 갱신. 그는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난달 우리 집 일을 준비하며 모아둔 자료였습니다. 사람은 한 번 배운 것을 나눌 때 가장 단단해집니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차가 식을 즈음 선영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네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이런 집이 있다는 게 참 든든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들어와, 자주. 가족은 발걸음의 횟수로 완성돼. 그 밤, 2번째 균열이 왔습니다. 조용한 반문자. 발신이는 지유의 친구. 너네 시댁 상속자 또 생겼다며? 너 대비해 내 목 챙겨. 지유는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걸을래요? 우리는 뒤뜰 벤치에 앉았습니다. 별이 커 보였습니다. 지유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저는 목만 봤어요. 살림도 목, 집도 목, 사람도 목. 그래서 늘 부족했어요. 그런데 오늘 미나의 형이랑 선영 언니를 보는데 몫 말고 자리가 보였어요. 자리. 앉을 자리, 기대어 울 자리, 웃을 자리. 저도 이제 자리를 지키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손등을 살짝 눌렀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목도 지켜. 다음 날 아침
세 번째 균열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종이로 왔습니다. 우편함에 내용 증명이 꽂혀 있었지요. 발씨는 먼 친척, 귀하는 재산 분할의 사전 협의를 위해 상기 민해의 지분 가능성에 대하여. 문장은 길었고 의도는 짧았습니다. 한 번 흔들어 보자. 민수가 바로 대응했습니다. 법으로 답하자. 우리는 변호사 상담을 잡았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차갑고 의자는 낮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훑고 짧게 말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생전 처분권은 어머니에게 있고 이미 거주권과 아이들 신탁 구조를 잡으셨네요. 내용 증명은 답변만 정확히, 감정은 비워서. 그는 표준 문장을 써주었습니다. 귀하의 요청은 법적 근거가 취약합니다. 향후 유사 서신 발송 시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하겠습니다. 짧고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떡집에 들렀습니다. 파치루 떡을 한 판 샀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날은 단맛이 필요해요. 지유가 웃었습니다. 법은 짧고 떡은 두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마음은 따뜻.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합의서와는 다른 장부. 숫자보다 감사를 적는 장부. 페이지 상단엔 이렇게 썼지요. 오늘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돌려줄 것인가. 첫 줄은 지유가 적었습니다. 선영 언니에게 긴 얘기 들어준 귀를 받았다. 돌려줄 건 다음 계약서 사본. 둘째 줄은 민수가 적었습니다. 엄마에게 침착을 받았다. 돌려줄 건 한 장 더 읽어주는 눈. 셋째 줄,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미네에게 늦게 온 가족을 받았다. 돌려줄 건 먼저 열어둔 문. 며칠 뒤 동네 회의가 있었습니다. 경로당 수리건이었지요. 회관에 모여 의자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마을 어르신 방 천장 누수. 기부를 받을까요? 회비를 올릴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미네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목수를 압니다. 제가 인건비를 부담하겠습니다. 다만 재료비는 공동으로 하시죠. 사람들의 고개가 빠르게 끄덕여졌습니다. 소문은 바람이고 행동은 무게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좋은 가족을 얻으셨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얻은 게 아니라 맞이한 거죠. 그분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맞이가 더 어렵죠. 밤이 깊었습니다. 별채 라디오에서 국악이 흘렀습니다. 장단이 느려지면 마음이 평평해집니다. 그때 네 번째 균열이 왔습니다. 문 앞에 봉투 하나. 보낸 사람은 없음. 봉투 안엔 연필로 쓴 종이 한 장. 살던 대로 살자. 늦게 온 것도 먼저 떠난 것도 다 사람의 시간이다. 글씨를 보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생전에 쓰던 꾹꾹이 글씨. 언제, 누가,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줄을 읽는데 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액자에 넣었습니다. 합의서 옆, 장부 옆, 눈에 띄는 자리,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살던 대로는 더 잘.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외근을 나갔습니다. 지유는 장을 보러 나갔고 저는 뒤뜰을 쓸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민혜.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시간 되세요? 저 가게 계약이 꼬였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야, 지금 간다. 가게엔 건물주와 중개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빳빳했습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월세를 20% 인상, 보증금은 동결, 갱신 기간은 1년. 미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상한선 안에서 3% 인상까지는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싫으면 나가.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민수와 함께 만들어둔 법령 요약, 조용히 읽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차임 증감은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합리범위, 통상 5% 상한. 중개인이 눈치를 봤습니다. 건물주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7%. 저는 웃지 않았고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줄을 말했습니다. 좋은 세입자는 건물의 가치입니다. 대화는 다시 사람의 톤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5% 인상, 2년 갱신으로 합의했습니다. 종이에 도장이 찍혔고 민혜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맙긴. 오늘은 서류가 한 끝, 사람이 한 끝. 집으로 돌아오니 지우가 미리 배추전을 부쳐두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안심으로 번졌습니다. 우리는 접시에 전을 나눠 담고 차를 한 잔씩 따랐습니다. 지호가 뛰어들어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운을 만들었어. 그가 색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문에 답하지 말고 사람에게 대답하라.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박수쳤습니다. 우리 집 가훈으로 하자. 지유가 웃었습니다. 교실 소문은 제가 막을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사무소 소문은 제가. 민혜가 덧붙였습니다. 시장 소문은 제가. 밤, 별채에 불을 켰습니다. 오늘은 장부를 길게 썼습니다. 오늘 시장 소문이 커졌다. 우리는 문서로, 행동으로, 전과 차로 답했다. 오늘 가게 계약이 정리됐다. 법은 벽을 세웠고 말은 문을 열었다. 오늘 남편의 글씨가 돌아왔다. 살던 대로. 나는 더 잘 살겠다. 그때 5번째 균열이 났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날카로운 문자 하나. 발신인은 민수. 거실인데 왜 문자를? 짧은 문장. 엄마, 내일 회사 구조조정 발표. 숨이 멈칫했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괜찮아. 대비는 했어. 지우가 그의 옆에 섰습니다. 우리가 가족 장부 만들었잖아. 받은 것이 많으니 돌려줄 것도 많아. 미네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같이 먹어요. 따뜻하게. 다음 날, 우리는 국밥을 끓였습니다. 아침 국밥은 마음을 붙들어줍니다. 민수는 출근했고 우리는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전꽃쯤 전화가 왔습니다. 살았다.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부서 통폐합 재배치. 자리는 지켰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조용히 엄지손가락을 들었습니다. 큰 소리 없이 크게 안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집 문패를 바꿔 달자. 지유가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5가지야 말고 5집.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 우리는 종이에 적어봤습니다. 5집 밥으로 시작해 밥으로 끝나는 집. 소문엔 침묵, 사람엔 대답. 아이들 이름으로 시작, 어른의 등으로 끝.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펀드를 줄이고 비상금을 늘릴게요. 지유가 말했습니다.
저는 브랜드 가방 대신 장바구니를 늘릴게요. 미네가 말했습니다. 저는 매달 떡을 보낼게요. 새로 오시는 손님에게 절반은 덤.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더 늘릴게. 밤이 깊어가고 문풍지가 살살 흔들렸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오늘은 우리 소리로 충분했습니다. 합의서 액자, 남편의 글씨 액자, 그리고 새로 만든 문파의 도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 집의 벽은 두꺼워졌고 이 집의 문은 더 활짝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부에 한 줄을 더했습니다. 오늘의 결론, 집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어 올리는 것. 창밖에서 바람이 바뀌었습니다. 소문은 잠들고 사람의 숨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4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5부를 위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밤새 바람이 방향을 바꿨지요. 빨래가 흔들리고 현관의 풍경종이 맑게 울렸습니다. 오늘은 문패를 바꾸는 날입니다. 1. 뜻밖의 방문 문패를 달기 전. 초인종이 먼저 울렸습니다. 띵동. 문 앞에 잘 차려입은 남자 둘. 명찰이 반짝였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 명함에 큼지막한 글씨, 주거 재생 프로젝트. 그들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대기 블록 중심축입니다. 집을 매입하여 새 아파트를. 말은 매끈했고 금액표는 번들거렸습니다. 두툼한 제안서. 숫자가 앞서가고 마음이 뒤따르라 재촉합니다. 저는 차를 내고 그들에게 떡 한 점씩 건넸습니다. 말을 줄였지요. 우린 문패를 바꿀 겁니다. 그들이 잠깐 멈칫. 매각 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일은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일의 일은 집이 먼저 결정합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현관에 차 향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또 초인종. 이번엔 토지대장 사본을 든 동네분. 어르신, 나중에라도 생각 바뀌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은 바뀌어도 자리는 지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말, 힘이 있어요. 저는 속으로 답했습니다. 힘은 사람 수가 아니고 지켜낸 시간이지요. 튜, 병원에서 온 전화 점심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 병원, 간호사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어르신, 추가로 복부 CT를 권유드립니다. 지난 검사에서 애매한 음영이 하나 더 보여서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괜찮다 했는데 또 하나. 방 안 공기가 잠깐 얇아졌습니다. 민수가 즉시 달려왔고 지유가 동행 가방을 챙겼습니다. 미네는 가게 손님을 정리하고 바로 합류. 우리는 말이 적었습니다. 병원 복도, 하얀 벽, 하얀 빛. 번호표를 쥐인 손이 땀에 젖었습니다. 검사는 짧고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보여 줍니다. 결론부터요. 큰 이상은 아닙니다. 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다만 간의 작은 낭종, 췌장 주변에 0.1cm의 낭성병변. 지금은 관찰입니다. 6개월 뒤 재검. 의사의 말이 사이사이 끊겨 들렸습니다. 관찰, 재검. 6개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미네가 제 옆을 천천히 맞춰 걷습니다. 어머니, 6개월. 우리는 6개월치의 밥상을 준비할게요. 하루도 비지 않게.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진료 스케줄, 캘린더 공유했습니다. 지유가 말했습니다. 검진 전주는 염분 줄이고 물 늘리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가만히 고맙다는 말을 아껴두었습니다. 이런 말은 저녁밥으로 하기로요. 3. 문파의 교체식 해가 기울 무렵 집 앞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박 여사, 구 이장님, 동네 아주머니들. 아이들은 자전거를 세워놓고 한 줄로 섭니다. 민수는 사다리를 세웠고 민혜는 전동 드릴을 챙겼습니다. 지유는 과자와 보리차를 나눴지요. 새 문패, 검은 바탕, 흰 글씨, 큰 글씨 하나. 집 그 아래 작은 글씨 셋, 밥으로 시작해 밥으로 끝나는 집. 소문엔 침묵, 사람엔 대답. 아이들 이름으로 시작, 어른의 등으로 끝. 박수 소리가 동네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집아, 부탁한다. 문패가 햇빛을 한껏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 집의 이름이 이제 우리말이 되었지요. 문패 아래 작은 쪽함을 달았습니다. 이름, 사람함. 누구든지 쪽지를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 사과, 부탁, 초대. 소문이 아닌 사람의 말로. 첫 쪽지는 지호. 할머니 사랑해요. 다음에 김치볶음밥 2그릇 하고 싶어요. 둘째 쪽지는 박 여사. 달걀 내 알 놓고 갑니다. 다음에 우리 집 된장 바꿔 먹어요. 셋째 쪽지는 이름 없음. 살던 대로 더 잘.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와 닮은 누군가의 응원. 4. 마지막 불시 행사가 끝나갈 즈음. 멀리서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내린 사람 둘, 머리칼 반듯 슈트 각 잡힘. 먼 친척의 대리인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서류를 꺼냅니다. 협의 요청서 재송부. 민혜 씨의 지분 가능성 재검토 요구. 목소리는 공손했고 문장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수가 한 발 나섰습니다. 이미 답변 드렸습니다. 그들이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답변에 제 답변이죠. 민혜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밥으로 끝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으로. 우리는 그들을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낮에 쪄둔 왕만두와 보리차를 내었습니다. 그들이 잠깐 난감해하더니 작게 한 입 베었습니다. 말이 느슨해졌습니다. 표정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민수가 팩트만 말했습니다. 거주권 등기, 합의서 공증, 아이들 신탁구조. 생전 처분권은 어머니에게, 미나혜 씨는 상속 포기 각서 보유. 대리인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견 청취로. 그들이 자리를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문패 좋네요. 글씨가 따뜻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불씨는 연기로 바뀌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5. 자리에 재배치 저녁밥. 우리는 상을 3개로 나눴습니다. 부엌 식탁엔 어른상, 거실 카펫엔 아이상, 뒤뜰 평상엔 이웃상. 밥은 한 솥, 자리는 다양. 민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자리는 평상이었으면 합니다. 오고 가는 분들 먼저 만나는 자리. 손님은 밥보다 자리가 먼저 보이니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 계약서, 서류, 요약표는 싱크대, 오른쪽 서랍. 지유가 웃었습니다. 저는 거실. 아이들 숙제, 동네 소식, 살림 장부는 거실. 제가 정리했습니다. 나는 현관. 들어오는 숨을 맡고
나가는 등을 밀어주는 자리. 자리를 정하니 일이 가볍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보기 좋게, 손 닿게, 마음 닿게. 집은 사람의 동선으로 완성됩니다. 슉! 검진 결과의 파장 검진 이야기를 마침내 동네에 알렸습니다.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여사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6개월이면 6번 김장찌개 끓이면 돼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집에서. 구 이장님이 덧붙입니다. 보행 모임 다시 합시다. 밤 공기 마시기 주 2회. 사람들은 숫자 대신 반복을 약속했습니다. 밤, 저는 별채에서 라디오를 줄였습니다. 1번, 2번, 3번. 호흡을 길게 뺐습니다. 6개월. 멀고 가깝고. 우리는 그 시간에 밥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지우가 검진 식단표를 붙였습니다. 월요일, 현미밥, 두부조림, 시금치. 수요일, 귀리밥, 고등어구이, 무나물. 토요일, 보리차, 달간심 샐러드.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일요일은 지우가씩 웃었습니다. 잔치국수 웃으면서. 7. 사람 맘에 들어온 편지, 자정 넘어. 대문 밖에서 작은 소리. 툭! 사람 맘에 쪽지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편지 봉투에 볼펜 그림. 떡, 세모, 별 하나, 문패 하나, 편지. 어르신, 오늘 왕만두 맛있었습니다. 저희도 사람이고 싶습니다. 다음엔 서류 대신 시간을 들고 오겠습니다. 발 씨는 낮에 왔다 갔던 대리인 중 한 명. 나는 봉투를 접어 액자 옆에 붙였습니다. 소문은 바람으로 오지만 사람은 발걸음으로 옵니다. 8. 집문사를 고 다음 날 민혜가 목수와 함께 왔습니다. 현관문인지가 삐걱거려서요. 문을 떼고 경첩을 갈고 손잡이 높이를 조정했습니다. 지호의 손에도 잘 닿게. 일이 끝나자 문이 조용해졌습니다. 열릴 때, 닫힐 때 소리가 안 납니다. 박 여사가 말했습니다. 집이 속삭이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듣는 일만 남았죠. 문패 아래 작은 종을 하나 더 달았습니다. 이름, 밥종. 점심이 되면 한 번, 저녁이면 한 번. 동네 아이들이 밥이다 하고 뛰어옵니다. 밥은 모으는 신호입니다. 9. 마지막 불시, 마지막 대화 저녁 무렵, 문 앞에 그림자 하나. 먼 친척 본인이 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서를 보낸 쪽입니다. 저는 마루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물, 작은 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도 집이 필요했습니다. 제 몫에, 아니, 제가 앉을 자리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자리가 없으면 몫을 찾습니다. 그가 눈을 떨궜습니다. 소문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젠 사람으로 두드리세요. 그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집 문패 교체식을 한 번 더 합시다. 무슨 말인가요? 그가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골목 공용 문패. 여기 사람 있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불씨가 등잔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실. 골목 문패. 일주일 후 골목 입구에 작은 표지판을 달았습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다. 소문은 바람입니다. 밥은 사람입니다. 들어오실 땐 손을 비우고 나가실 땐 마음을 채우세요. 사진을 찍어 마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좋아요가 빠르게 쌓였습니다. 하트 이모티콘, 밥그릇 이모티콘, 그리고 짧은 댓글들. 저녁에 수정과 들고 갈게요. 김장김치 교환해요? 내일 보일러 점검 도와드립니다. 골목이 집이 되었습니다. 집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1일 6개월을 향하여 밤.
별채에서 조용히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 뜻밖의 방문. 우리는 밥으로 답했다. 병원에 전화. 우리는 반복으로 버틴다. 문파의 교체. 이름이 집을 지켰다. 마지막 불씨. 사람의 대화로 껐다. 자리 재배치. 집이 돌기 시작했다. 페이지 아래에 작은 다짐. 6개월, 매달 첫째 주 걷기. 둘째 주 검진 식단. 셋째 주 사람함 읽기. 넷째 주 골목밥상. 라디오를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깊고 맑고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문패의 글자가 속으로 되읽혀 왔습니다. 밥으로 시작해 밥으로 끝나는 집. 소문엔 침묵, 사람엔 대답. 아이들 이름으로 시작, 어른의 등으로 끝. 그리고 아주 작게 한 줄을 더했습니다. 살던 대로. 더 잘.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빨래가 먼저 마르고 마음도 먼저 마릅니다. 오늘은 골목밥상 첫날입니다. 골목밥상. 시작 평상 위에 긴 상을 폈습니다. 된장국이 먼저 끓고 김치전이 뒤를 잇습니다. 쌀은 두 집이 섞었습니다. 반은 우리 집, 반은 박여사 댁. 현관종이 낮게 울립니다. 밥종. 한 번, 땡. 아이들이 먼저 모이고 어른들이 천천히 따라옵니다. 상위 메모 한 장. 소문은 바람, 밥은 사람. 한 숟갈은 나에게, 한 숟갈은 이웃에게. 첫 그릇을 누구에게 줄까요? 저는 문패를 바라보고 그릇을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길게 일하신 분, 구 이장님이 손사래를 칩니다. 에이, 나는 늘 먹었어. 먼저 배달 청년. 동네 라이더가 헬멧을 벗습니다. 땀이 송글송글 그릇을 양손으로 받았습니다. 따뜻합니다. 사람처럼. 박수가 났습니다. 밥상은 사연으로 데워집니다. 민수, 일의 자리를 바꾸다 점심이 끝나갈 즈음 민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저 팀 이동 신청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근 줄이고 주 2회 재택입니다. 수입은 조금 줄지만 시간을 벌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엇을 할 건데? 민수가 웃었습니다. 집 캘린더를 돌리겠습니다. 검진, 운동, 골목밥상, 사람함 회신, 그리고 어머니와 한 끼 산책. 한 끼 산책, 밥 먹고 100발자국, 100발자국에 100마디가 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되자. 지유의 결정 저녁 전. 지유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빙그레 웃고 말이 단단했습니다. 어머님, 주 1회 반차를 고정했습니다. 그날은 장보기 식단 세팅 냉장고 청소. 이름도 정했어요. 3세 산씨 데이. 저는 박수를 쳤습니다. 3세 데이. 지유가 장난기 있게 말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명세밍시 데이. 아버님 사진 닦고 가계부 정리하고 살림 목록을 새로 쓰는 날. 살림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면 마음이 덜 아픕니다. 미네가게 5% 합의의 첫 주말 토요일 아침. 미네 분식가게 앞에 종이 현수막. 이웃과 함께 5%. 영업이익의 5%를 골목밥상과 어르신 장바구니에 환원. 계산대 옆에 작은 투명함. 이름, 되돌림. 첫 손님은 학교 앞 엄마. 떡볶이 2인분, 튀김 3종. 계산을 마치고 잔돈을 되돌림에 툭. 아이가 배운다는 게 이런 거였네요. 미네가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합시다. 점심 피크. 배달 앱 리뷰에 달렸습니다. 맛 5점, 의미 5점. 매운맛 2단계, 상생맛은 3단계. 저녁 마감, 미네가 집계했습니다. 첫날 17,300원. 적지 않습니다.
소수 점 아래의 마음들이 모여 밥 한 상이 됩니다. 사람함 사과 한 장 해질녘. 사람함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쪽지 한 장. 봉투 없음. 글씨가 서툽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 서류 들고 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아버지 제사였는데 밥 대신 말부터 꺼냈습니다. 어르신, 먼저 밥이 맞습니다. 짧고 깊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문패 옆에 붙였습니다. 사과는 정확한 자리에 붙일 때 향이 납니다. 작은 소란, 빠른 수습밤 8시. 골목 초입에서 언성이 높습니다. 오토바이 2대가 사이드미러를 건드렸습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손이 먼저 나갑니다. 지유가 뛰었습니다. 잠깐만요. 밥 좀 울리고 하세요. 땡.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박 여사, 구 이장님, 배달 청년, 그리고 우리. 저는 말했습니다. 무채국부터 드시고. 사람이 국을 들면 목부터 풀립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손이 주머니로 돌아갑니다. 10분 뒤 둘은 서로 어깨를 쳤습니다. 미안. 나도. 사람함에 쪽지 2장이 들어갑니다. 다음번엔 먼저 비키기. 먼저 손 흔들기. 소라는 배를 채우고 끝났습니다. 장부를 고치다 밤 11시. 별채에서 장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수입, 오늘 지출, 그리고 되돌림 금액. 민수가 펜을 들었습니다. 장부에 사람 항목을 넣겠습니다. 항목 이름, 사과, 감사, 부탁. 기록 방식, 숫자 대신 문장. 예시, 사과. 서류 든 분이 밥부터 묻겠다 했다. 감사. 배달 청년이 국물을 끝까지 비웠다. 부탁. 다음 주 월요일 무릎 보호대 구하기. 살림은 돈으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정중한 문장이 살림의 구동축입니다. 집안회의. 실 5분 규칙 다음날 아침. 우리는 15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름, 밥 전 회의. 규칙 셋. 각자 3분. 오늘의 할 일, 오늘의 부탁. 겹침은 상의. 겹치면 한 사람만. 끝나면 밥 먼저. 민혜가 먼저 말합니다. 가게 냉동고 성에 제거. 오전 10시 소스 한 번 더 조리기. 민수, 어머니 검진 일정 문자. 문패 글씨 방수 코팅. 지유, A 숙제 도장 확인. 오늘 반찬은 2가지로 단순화. 저는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오후 3시 한 끼 산책, 저녁 7시 사람함 읽기. 15분. 짧고 충분합니다. 말이 부족할수록 몸이 움직입니다. 첫 비옷 오후. 비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올해의 첫 비. 현관에 우산통을 두었습니다. 이름, 나눔 우산. 우산에 작은 태그. 빌리면 내일 비가 올 때 하나 더 걸어주세요. 미네가 일회용 비옷을 상자째 가져왔습니다. 되돌림 5%로 산 첫 물건.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비가 오면 옷이 생겨요. 비가 그치자 비옷 상자에 감사 쪽지가 가득했습니다. 다음엔 우리 반이 우산 그림 그려올게요. 아빠가 수리공, 고장난 등 고쳐드릴게요. 비는 사람을 데려왔고 사람은 기술을 데려왔습니다. 저녁 사과의 자리 저녁밥 후.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 낮에 오토바이를 부딪힌 2 청년. 손에 막걸리 한 병. 라벨에 매직으로 쓴 글씨. 먼저 밥.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막걸리를 작은 잔에 나눴습니다. 사과는 입으로 하고 막걸리는 목으로 넘겼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둘이 골목밥상 설거지 담당이 되었습니다. 사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밤에 쪽지 읽기 사람함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쪽지넷. 아침에 문패 보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문장 좋아하셨거든요. 김치전 부침가루 비율 알려주세요. 다음 주 우리 반 동요 공연 해도 될까요? 검진 잘 다녀오세요.
저희 가게에서 물 3박스 놓고 갑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집이 커졌습니다. 평수가 아니라 숨이 커졌습니다. 끝말, 다짐 잠들기 전 다이어리의 한 줄. 밥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 사람은 사과를 데리고 온다. 사과는 일을 데리고 온다. 일은 자리를 만든다. 자리는 집을 지킨다. 방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 빗방울이 살짝살짝 남은 길을 두드립니다. 내일의 골목 밥상은 오늘보다 반 그릇 더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달콤했습니다. 빗물 자국이 마르고 골목에 햇빛이 내려앉습니다. 오늘은 축제를 만드는 날입니다. 골목축제, 이름부터 정하다 평상에 종이를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둘러 앉았습니다. 민수, 지유, 민하애, 방여사, 구 이장님, 배달청년, 학부모 둘. 축제 이름 무엇으로 할까요? 침묵이 잠깐. 지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밥잔치. 웃음이 터졌습니다. 짧고 완벽합니다. 부제는 제가 붙였습니다. 밥잔치. 소문은 바람, 사람은 밥. 날짜. 다음 주 토요일. 시간. 오후 4시부터 해질 때까지. 장소. 우리 집 앞 골목 전 구간. 역할을 나눕니다. 무대. 아이들 동요, 기타, 시 낭독. 먹거리. 김치전, 주먹밥, 무채국. 손일. 의자, 전선, 분전함, 분리수거. 사람함, 사연 접수, 사과 접수, 감사엽서. 밥종을 한 번 쳤습니다. 준비, 시작. 사람 셋이 장부, 공개 안방에서 장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름, 사람 세 장부, 사람을 기준으로 세상을 적는 장부. 표지는 남편 양복 상의의 안감천. 구 이장님이 장갑을 끼고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서고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사과. 서류 들고 온 분 밥 먼저 묻겠다 했다. 오토바이 청년 둘, 설거지 담당 신청. 감사. 배달 청년, 국물 남김없이. 학교 앞 엄마, 잔돈 되돌림의 툭. 부탁. 무릎 보호대 찾기. 문패 방수 코팅. 첫 비에 비옷 상자 채우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장부가 아니고 사람 장부. 표정이 풀렸습니다. 방 여사가 말했습니다. 장부엔 온기가 있어야지.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올해부터 분기 공개, 골목 밥상 개정, 되돌림 개정, 사람 새 장부, 새 장부를 같이. 사람들이 박수쳤습니다. 투명함은 불신을 말려줍니다. 축제 리허설 아이들이 동요를 맞춰봅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음이 살짝 흔들릴 때 배달 청년이 하모니카를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음이 반짝이는 눈으로 옮겨갔습니다. 민하의 가게에선 주먹밥을 말았습니다. 삼각, 동그랑, 별 모양. 김은 얇고 밥은 차분히 눌렀습니다. 지유가 라벨을 붙였습니다. 되돌림 5% 들어간 밥. 손님이 웃습니다. 먹으면 나누는 맛. 전선이 길게 지나갑니다. 구 이장님이 분전함을 열고 민수가 멀티탭을 묶습니다. 테이프가 찍 하고 붙습니다. 안전 담당은 팔에 형광밴드. 먼 친척 두 번째 합의 점심 무렵 검은 승용차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먼 친척 본인이 내렸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난번 무례했습니다. 우리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차는 보리차, 대접은 작은 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째, 고모님 거주권은 확정입니까? 둘째, 아이들 신탁은 공개됩니까? 민수가 답합니다. 네. 등기 완료, 공증 완료. 아이들 신탁은 분기 공개.
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셋째를 제안합니다. 제가 골목축제에 기부하겠습니다. 단, 이름은 빼주십시오. 저는 웃었습니다. 이름 없이 밥만 남기지요. 그가 봉투를 놓습니다. 두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봉투 위에 메모. 문패를 보고 마음을 붙입니다. 소문은 멈추고 밥은 갑니다. 합의서 대신 사람 세 장부에 적었습니다. 먼 친척, 이름 없이 참여. 축제 당일 사람을 맞다 햇살이 반짝. 아이들 깃발이 펄럭. 밥종이 크게 울렸습니다. 땡, 땡, 땡!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학생, 배달, 회사원, 상인. 무대는 평상, 사회는 방여사. 첫 순서는 사과 시간. 사람함에 모인 사과 쪽지를 아이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뒤에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줄 서는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밥, 기억하겠습니다. 사과마다 박수, 사과마다 주먹밥 하나. 다음은 감사 시간. 어제 우산을 빌려준 분에게 아이들이 그린 우산 그림을 드립니다. 우산에 붙은 작은 스티커. 내일 비 오면 하나 더 걸어주세요. 노래, 시, 그리고 한 끼 산책 지호가 기타를 칩니다. 한 정직하게. 동요는 끝나고 시가 시작됩니다. 지유가 읽습니다. 짧은 시 한 편. 문턱에 신발을 가지러니, 젓가락을 평상에 가지러니, 사람의 말도 가지러니. 사람들이 숨을 고릅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 끼 산책 시작. 밥을 먹고 골목을 100발자국. 아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동안 사람 한 모바일 폼을 엽니다. 요청 하나. 골목에 느린 횡단보도 페인트. 요청 둘. 문파의 문구 엽서로 만들기. 요청 셋. 보름마다 골목 청소. 요청은 많고 발걸음은 느립니다. 느릴수록 오래갑니다. 되돌림. 첫 결산 해질녘. 미네가 상자 2개를 들고 왔습니다. 투명함 되돌림. 오늘 모금 78,300원. 사람들이 박수칩니다. 숫자는 적당하고 뜻은 가득. 어디에 쓸까요? 사람 세 장부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세 줄을 적었습니다. 연로가정 보일러 점검 1가구. 느린 횡단보도, 페인트 구입, 비옷 상자 재충전, 도는 종이, 뜻은 길. 길이 생겼습니다. 골목의 어른. 집 축제가 끝나갈 때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오셨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 어르신 댁을 우리 골목 거점으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저는 웃었습니다. 집이 거점이면 언제든 밥 냄새가 표지판이죠. 표지판 하나를 세웠습니다. 골목 초입, 문패 아래. 여기 사람 있습니다. 밥 시간, 저녁 6시, 사람암, 24시간, 장부 공개. 분기 1회구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동네의 어른은 이 집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이 어른이면 우리는 어른의 일을 잘하면 됩니다.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고 밥은 같이. 밤에 합창불이 하나 둘 꺼집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듭니다. 유모차가 돌아가고 라이더가 시동을 겁니다. 마지막 순서. 문패 합창. 사람들이 일제히 문패 문구를 읽습니다. 밥으로 시작해 밥으로 끝나는 집. 소문엔 침묵, 사람엔 대답. 아이들 이름으로 시작, 어른의 등으로 끝. 소리가 골목을 타고 밤하늘로 올라갑니다. 별이 반짝, 사람이 반짝. 기록, 그리고 예고 밤 11시. 사람 세 장부에 아래쪽 여백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4달부터 건강순례, 홀몸 어르신 댁 한 달에 2날, 2집, 그리고 아주 작게 저 혼자에게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던 대로 더 잘.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가 따뜻했습니다. 사람의 천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맑았습니다. 빗자국이 지우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건강순례 첫날입니다. 건강순례, 두 집부터 가방에 혈압계, 손에 무릎 보호대, 주머니에 사람새 장부 복사본, 첫집 정할아버지, 문 앞에 작은 의자, 할아버지가 웃습니다. 아이고, 어른들이 왔구먼.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자식입니다. 혈압을 쟀습니다. 상, 맥 38, 하, 86, 괜찮습니다. 지유가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 드립니다. 민수가 약 봉투에 큰 글씨로 적습니다. 아침 저녁 밥 후 둘째 집 박 여사. 주방에 의자 2개. 앉아서 설거지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허리 먼저 지키고 그 다음 그릇. 여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허리로 살고 그릇은 나중. 문을 나서며 사람함 모바일 폼의 기록. 혈압 기록 주 1회. 비타민 D 오전 햇빛 10분. 미끄럼 방지 매트 요청. 순례는 길지 않았고 호흡은 길어졌습니다. 검진 6개월 다시 점검 병원 로비. 의자의 색이 덜 무섭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챙기고 지유는 물병을 듭니다. 민혜는 문자 알림을 확인합니다. 의사가 웃습니다. 간 수치 안정, 초음파도 큰 변화 없습니다. 식단 잘 지키셨네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종이 지켜줬습니다. 복도 창가에 섰습니다. 저는 다짐을 적었습니다. 잡곡 절반, 채소 반 그릇, 소문 제로, 소금 절반. 병원 문을 나서며 사람새 장부에 빨간 줄 하나. 검진 6개월 통과. 문패 보급, 골목의 약속 오후. 민혜 가게 앞 작업대. 문패 원목판 이높게. 스텐실 3단어. 여기 사람 있습니다. 잔도, 망치도, 드릴도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사포질을 합니다. 표면이 매끈해질수록 말도 매끈해집니다. 설치 순서. 초인종 위, 눈높이. 나사 2개, 흔들림 없게. 아래에 밥시간 적기. 예. 저녁 6시, 토요일 밥잔치. 첫 번째 설치는 정할아버지 댁. 할아버지가 문패를 쓰다듬습니다. 사람이 산다. 응, 맞지. 두 번째는 박 여사 댁. 여사가 말합니다. 말보다 문패가 먼저 인사하네. 하루 만에 13개. 일주일 내에 20개 완료. 골목은 표지판보다 표정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되돌림. 두 번째 결산 저녁. 투명함을 열었습니다. 영수증과 쪽지들. 오늘의 숫자 8,200원. 오늘의 쪽지 5장. 문패 1장 더 부탁합니다. 교회 앞에도 붙이고 싶어요. 할아버지 집 전구 교체 신청. 아이들 우산 라벨 추가 인쇄. 다음 달 독거 어르신 생일 달력 만들기. 밥잔치 때 채식 코너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용처를 정했습니다. 전구 누비개, 대량 구매. 라벨 200장, 인쇄. 생일 달력 디자인 시작. 채식 코너, 두부 강정 채택. 돈은 숫자고 결정은 사람입니다. 작은 위기, 빠른 중재밤 9시. 골목 입구 주차 문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차가 길을 막았습니다. 분통이 먼저 올라옵니다. 민수가 형광밴드를 찾습니다. 지유가 밥종을 울렸습니다. 땡.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먼저 말 줄이기. 둘째, 한 걸음 물러서기. 셋째, 오늘은 우리가 비키기. 차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산부 하차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 하고 숨을 놓습니다. 사람함에 쪽지 1장. 임산부 픽업 표식을 만들자. 다음 날 바닥에 파란 표식이 생겼습니다. 위기는 기준을 놨습니다. 집안회의,
계절을 적다 밥 전 회의 15분. 이번 주 주제는 계절, 봄, 비옷 상자 재점검, 여름, 선풍기 필터 청소, 가을, 동거 어르신 김장 연결, 겨울, 보일러 안전 점검, 미네가 말합니다. 가게도 계절 메뉴 바꿉니다. 봄, 냉이 된장국 서비스, 여름, 오이 냉국 소금 절반, 가을, 버섯밥 되돌림 5%, 겨울, 떡만둣국 김치 나눔. 계절을 적으니 살림의 호흡이 보였습니다. 사람 새 장부, 여백을 채우다 밤, 장부 여백을 메웠습니다. 짧은 문장들. 먼 친척, 이름 없이 참여 계속. 배달 청년 새 헬멧, 사비로 샀다. 아이들, 우산 라벨 완판. 정할아버지, 계단에 발판 설치. 방여사, 앉는 설거지 정착. 여백이 줄수록 안심이 늘었습니다. 다시 내 검진, 그리고 약속 잠들기 전 내 몸에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버텨줘서 고마워. 그리고 약속 하나. 소금은 반, 소문은 제로. 밤이 깊고 집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조용한 게 쓸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발소리가 내일 다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밥잔치. 문패 합창 2한 달 뒤. 두 번째 밥잔치. 문패가 수미계를 넘어 골목이 문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무대에 섭니다. 합창 제목 문파의 노래. 여기 사람 있습니다. 먼저 밥, 나중 말. 먼저 비키기, 나중 항의. 소문은 바람, 사람은 밥. 사람들이 따라 부릅니다. 손뼉이 같은 박자를 탔습니다. 별이 떠오르고 우산 라벨이 달빛을 받았습니다. 마침, 그러나 계속 축제가 끝나고 우리는 평상을 접었습니다. 사람함을 닫고 되돌림을 비웠습니다. 저는 장부의 맨 끝에 아주 짧은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집은 끝나는 곳이 아니다. 집은 다시 시작하는 곳이다. 문을 닫기 전에 문패를 한 번 더 쓰다듬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다. 빙긋 웃고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내일도 밥종은 울립니다.